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네,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양극재는 그냥 딱 2개 할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 양극재 생산을 9배 네. 늘리겠다. 그래서 이게 100만 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가능한 건지 진짜 이 포스코 퓨처엠의 시총 100조라고 했는데 지금 30조면 이 3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상당한데 앞으로 7년에 3배. 이거 가능한 미래라고 보시는지 좀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양극재 비싸도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포스코 그룹에서 밝힌 게 뭐 포스코 그룹이 이제 결국은 포스코 퓨처엠이랑 같이 연관돼서 밝힌 게 100만 톤이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24년에 21만 5천 톤이고요. 25년에 39만 5천 톤, 26년에 44만 5천 톤, 27년에 57만 톤, 2030년에 100만 톤이거든요. 네.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24년에 21만 5천 톤으로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천억, 25년 기준으로 39만 5천 톤에 매출 14조, 영업이익 9천억, 26년에 44만 5천 톤으로 매출 17조 4천억, 영업이익 1조 1천억, 2030년은 100만 톤이죠. 그러면 43조 매출에 3조 4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조 4천억이면 거기에 펄을 한 30 주면은 그렇죠. 100조가 나오네요. 100조 나오는 거죠. 네. 30년 기준으로 퍼 30배 주는 거죠. 그러면 100조 나오는 거죠. 맞아.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지금 이것도 유한타증권 레포트에서 가져왔는데 2027년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그 양극재 가장 큰 차지하는 비중이 전구체잖아요. 전구체는 지금 아직 내재화가 제일 그래도 잘 돼 있는 데가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30%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이제 45%, 50%까지 늘리겠다고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당연히 30%가 안 되는데 2027년까지 43% 내재화 하겠다고 했고요. 2030년까지는 80%까지 2030년까지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를 80%까지 내재화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는 리튬은 86% 내재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리튬을 92%까지 내재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2026년부터는 완벽하게 아르헨티나 염호랑 호주 광산에서 리튬이 생산될 건데 그럼 이렇게 리튬 내재하면 광산이나 염호로부터 원료를 채취해서 재련하고 정제해서 그걸로 전구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양극할 물질을 만들어서 포스코 HI 클린 메탈에 보내가지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풀 밸류체인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2, 3년 안에 26년에 리튬만 내재화를 86%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니켈 광산사 하잖아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그럼 그거 니켈 내재화도 2026년에 68%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리튬과 니켈을 이렇게 완벽하게 내재화하면 당연히 이 양극재 관련돼서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이 43조 매출에 3조 4천억 100만 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받아놓은 수주가 106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아까 삼성 SDI발, LG 에너지 솔루션발, 그 다음에 SK온 요거 다 합쳐가지고 지금 양극재 물량 나온 걸 바탕으로 지금 이 2030년까지 100만 톤 생산 갖추겠다고 한 거거든요.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고 혹시 뭐 다른 양극재나 뭐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것도 혹시 뭐 정리하셨나요? 코스모 신소재 말씀드릴게요. 코스모 신소재가 캐파로는 제일 적어서 상대적으로 그 캐펙스가 늘어나는 거나 숫자,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 늘어가는 거는 굉장히 가파르게 보이긴 해요. 왜냐면 코스모 신소재가 압도적으로 여태까지 그 주가 상승률로 치면은 에코프로비움도 훨씬 좋았거든요. 자, 코스모 신소재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연간 2,400톤 전구체 생산하겠다고 했고 이게 최근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지배구조나 재무구조도 굉장히 탄탄히 GS 반개거든요. 허경수 회장이 허씨잖아요. 그게 지금 코스모 앤 컴퍼니로 갖고 있고 그게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촉매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모 화학이나 모 회사로부터 니켈, 코발트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모 신소재도 그거를 코스모 화학에서 니켈, 코발트 받아가지고
전구체 만들고 양극재 당연히 생산이 선순환되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그룹만큼은 아니지만 양극재 밸류체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원래 신규 투자 1,500억 할 거로 예상했는데 1,000억 더 늘려서 2,500억으로 우리 10만 톤 충주에서 충주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 10만 톤 양극재 10만 톤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양극재 원래 이름도 못 내밀었는데 5대 천왕에 5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양극화 물질 중에 NCM 관련돼서 유상증자로 2,284억 조달받았거든요. 그래서 6개 라인, 올해만 6개, 내년까지 하면 3개 더해서 총 11개 라인이 추가로 증설돼요. 그래서 이게 11개 라인이 추가 증설되면 10만 톤 예상하고요. 당연히 코스모도 GS 반기니까 자금 여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당연히 지금 현재 밝힌 거는 10만 톤이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못해도 15만 톤에서 20만 톤까지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서캘리포니아 라운드롭이란 그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그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향후 뭐 빠르면 1, 2년 안에 어떤 가시적인 그 리튬 광산에 대한 그게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 실적 증가율은 사실은 뭐 압도적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나 LG화학보다는 사실은 숫자로는 가장 좀 강력하게 실적 증가폭이 크거든요. 여기 보시면 4천억대에서 8천억, 1조 4천억, 3조 1천억 이렇게 평균 실적 증가폭이 80% 이상이 되고요. 예. 영업이익도 300억대에서 400억대, 880억대, 1,500억대 이렇게 가는 그림이에요. 예. 근데 다만 단점은 이익률이 낮아요. 이익률이 5%가 안 돼요. 근데 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도 양극재 비중 자체가 아직 100%가 아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그 MLCC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직도 매출 비중에서 30%에서 4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IT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점점 MLCC 부품 비중은 줄어들고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양극재 매출, 양극화 물질 매출 비중이 70%, 80%, 최대 거의 85%까지 확대가 될 거예요. MLCC 부품 비중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사실은 MLCC 같은 경우는 전장 쪽에 얘네가 비중이 커지면 당연히 매출이나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인데 전장보다는 약간 IT 부품 쪽에 비중이 커가지고 사실은 코스모 신소재 실적을 깎아먹었거든요. MLCC 쪽에서. 네. 그래서 양극재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훨씬 더 가파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오랜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그 EPS 성장률로 PEG 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2024년 내년을 기준으로 보면 1985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24년도 PEG 값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오랜만에. 그러면 1985 나누기 597 빼기 1 하면 232% EPS 증가하거든요. 232.5%. 그러면 요거를 PER 76.61로 나누면 76.61 232점. 네. 그럼 0.3밖에 안 돼요. PEG 기준으로. 그러니까 PER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한 주가 벌어진 EPS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25년도도 계산해 보면 3,264로 늘어나잖아요. 피터 린치가 이걸 고안했잖아요. 0.5 밑에서는 사고 1.5 이상 되면 팔라고 했거든요. 확실히 25년도에는 폭이 줄어들죠. 64.4% EPS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PER이 떨어지잖아요. 46배로. 네. 그죠? 그럼 46.61 나누기 64.7 하면 그래도 0.7배. 그러니까 24년, 25년까지는 이익의 증가폭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네. 원래는 주가 많이 오를 때는 400배도 넘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코스모 신소재도 경쟁력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NF도 46만 톤, LG화학도 26년 기준으로 40만 톤에서 42만 톤, 에코프로비엠 71만 톤 27년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 2030년 기준으로 100만 톤인데 얘는 지금 이제 10만 톤, 15만 톤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톤에서 15만 톤 가는 거랑 보시기에 그렇죠. 네. 포스코 퓨처엠처럼 41만 톤에서 100만 톤 가는 거랑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려운 거요? 네. 어려운 거 뒤에 거, 큰 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거기에 밸류를 더 줘야죠. 훨씬 어렵죠. 네.
그렇군요. 근데 숫자는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일 수 있죠. 작으니까. 주가 탄력도는 네. 코스모 훨씬 좋아요. 좋을 수도 있을 것 좋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죠? 더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에코프로 BM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는 최근 주가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확정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뭐 다른 양극재 업체 쪽에서는 그 가능성 없다고 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은 게 에코프로 BM도 1등이고 에코프로 LG 엔솔도 1등이잖아요. 1등과 1등이 만나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크겠죠. 굉장히 큰 기사가 났어요. 네. 에코프로 BM이 포항에 5,900억 들어서 하는 공장 중에 라인 하나를 아예 완전 빼서 NCMX라고 그 X가 알루미늄이 될지 다른 어떤 물질이 될지 모르겠지만 캠9으로 NCMX 공장을 하고 있는데 4원계 하이니켈 양극재 하고 있는데 그 NCMX 하는 데가 지금 LG 엔솔밖에 없어요. 그래서 LG 엔솔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사실 밝혀진 게 아니고 뭐 근데 이거 신문에 나오긴 한 것 같은데요. 네, 기사로 떴어요. 서로 협력한다고. 네, 기사로 떴어요. 네.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네네네. 왜냐면 딱 그게 협력한다고 했지 LG 엔솔의 양극재 몇만 톤 얼마 계약 이게 아니라서. 그렇구나. 되게 근데 좀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네네. 다른 양극재 업체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쪽 양극재 업체들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이거 안 하더라도 아까 27년도 기준으로 거의 맞아요. 71만 톤이에요.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것도 나왔어요. SK 온이랑 캐나다 퀘벡에 64,000톤 SK 온 쪽으로 양극재 납품하는 거 SK 온발로 에코프로비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건 딱 톤수까지 나왔죠. 64,000톤 맞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SK 온하고 에코프로비엠 캐나다의 그 공장 증설 나왔거든요. 에코프로비엠 포드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건설해가지고요. 여기 기사는 이것도 떴어요. 이것도. 네. 연 45,000톤 26년 가동 1조 2천억 들어가지고 포드에 이거 아마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요걸로 그러니까 이거 2차전지 이쪽 소재 쪽은 그거 뭐더라 다른 산업과 좀 비교가 되는 게 이거는 이미 그 따놓고 맞아요. 그 다음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재고를 쌓아놓고 그렇죠. 내놓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호재 이거 이미 정해진 거라는 거잖아요.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71만 톤씩 캐파를 늘리겠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에코프로 이거 하나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만 톤당 최소 1,500에서 3,000억 정도 그 이게요?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 기본적으로 1,500억에서 3,000억 이상. 톤당 만 톤당. 그럼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제일 많이 빠졌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방송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얘기하니까 못 사지만 저는 에코프로비엠도 없고 포스코홀딩스도 없고 포스코 퓨처엠도 없고 뭐 대주전자재료도 없어요. 없으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에코프로비엠 관련돼서 지금 그 장기 공급 계약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북미하고 유럽에서 증설 물량 나간 거 아까 캐파 말씀드리면 그 캐파 대비 좀 부족하거든요. 양극재가 25년까지. 그러면 에코프로비엠도 수주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 수주 계약 안 나온 데가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 수주 계약 나올 시점이 좀 지나지 않았나. 좀 소외된 것 같아요. 완전히 소외됐죠. 완전히 소외됐죠. LG화학도 괜찮을까요?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오히려 더 비싸게 사더라도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역시 압도적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그렇죠. 변하지 않았죠. 포스코 퓨처엠이 역시 1등이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 중에 고르라고 하면 엄청 고민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엄청 고민되는데 LG화학이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욕먹더라도 저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G화학을 택할 것 같아요. 너무 싸요. 너무 싸요. LG화학은 숫자가 줄지 않고 있어요.
이게 코스모 신소재나 LNF는 숫자가 좀 줄거든요. 보면은 주간 단위로 보면 이게 예상치가 줄어드는데 와, 얘네는 싸네. 오히려 늘어나요. 딱 봐도 싸네요. 네. PER 12배예요. 8배네요. 25년. 네. 그냥 양극재의 밸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화학업체의 밸류. 그러네요. 네. 근데 캐파는 얘네가 3등이거든요. LG화학 캐파가 절대 꿀리지 않는 게요. LG화학도 캐파를 늘립니다. 양극재 캐파. 40만 톤. 3등이거든요. LNF보다 얘네가 지금 캐파가 LG화학도 지금 이게 아마 북미에서만 12만 톤이고요. 28년까지 47만 톤. 네. 3등이에요. 캐파로. 2026년에 26만 톤, 2028년에 47만 톤. 네. 그 LNF가 40만 톤이거든요. 40만 톤에서 42만 톤이니까 LG화학 캐파로 3등이에요. 작지가 않네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닌 거죠. 그럼 이거 우리 또 그때처럼 계산해 볼까요? 47만 톤이면은 그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네. 47만 곱하기 톤당 얼마로 했죠? 5천만 원 그죠? 5만 원,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거기다가 이익률 그죠? 영업이익률. 네. 8% 계산해 볼까요? 너무 과한가? 7% 계산해 볼까요? 네. 그럼 1조 6,450억 그죠? 네. 그러면은 PER 아까처럼 30배 줘 볼까요? 그럼 49조 3,500억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LG화학 주식 총수가 여기 나오죠. 7,059만 3,403조. 그럼 70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그냥 단순 계산해도. 너무 싼 거죠 지금. 이익률 7%에다가 보수적으로 PER 30배만 줘도 70만 원 나와야 정상인 건데 지금. 근데 LG화학은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LG화학은 CNT 도전제도 하고요, 분리막도 하고요, 심지어 동박도 하고요, 도전제도 하고, 다 해요 진짜. 네.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 기술력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양극재는 그냥 딱 2개 할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 네. 근데 비중 포스코 퓨처엠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탄력도가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좋으니까 주가 탄력도가. 네.